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충민원 행정사 장태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민원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죠. 그런데 그 민원을 제출하는 거를 예전에는 전부 서류 갖다가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신문고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쉬워졌어요. 증거 자료까지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류로 제출을 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지금은 전부 전자문서로 다 결제도 하고 전자문서로 다 검토도 하고 내부 보고서조차도 심지어는 전자문서로 다 하거든요. 전자결제로 다 하고. 그래서 서류를 갖다 내밀으면은 공무원들이 전부 그걸 카피를 뜨고 또 관계기관에 전부 카피를 떠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주 이미지가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현대 그 정보화 기기에 너무 어두운 사람이다. 이래서 우습게 볼 수도 있다 그거죠.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재밌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고를 통해서 그러면 민원을 낼 때 이런저런 거로다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공공기관에 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조회수가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행정기관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그러나 어떤 인가나 허가나 뭐 어떤 등록이나 승인이나 뭐 특허를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게 답답해요. 신문고를 모르면은 신문고 민원을 제출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거를 모르고서 하면은 공무원들이 대충 해주는 대로 반박도 못 해보고서 그냥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요점만 민원 신청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 요점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지금 이제 신문고 올리는 서식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화로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인증하는 방식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이제 비번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거를 기록을 해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진행 상황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하고 들어가서 이제 뭐 다 인적사항 다 기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작성할 때 제목만 보면은 그 전체 민원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무허가 건축물 시정명령이 나왔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부당하다. 그렇게 만약에 민원을 낸다면 그래야 되겠죠.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부당사항 민원 신청. 이렇게. 이래서 제목만 보면은 전체 내용이 뭔가 하는 거, 그 제목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서 분류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분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목을 꼭 써주셔야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시라 이거죠. 한 줄로 제목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제목이 깔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류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민원은 여러분들이 일반 민원하고 고충 민원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 민원을 냈어요. 일반 민원도 이제 나눠져요. 법적 민원, 법으로 딱 정해져서 법에 정해져서 내가 인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어떤 정부의 그 대장 이런 데 등록하고 그런 거 등록 신청을 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 관계 그런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어떤 법적인 행위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식이 있어요. 다 요건이. 그래서 그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민원 서류 작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제 이게 민원이 작성을 해서 제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내가 어떤 법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신청하고 청구하고 뭐 이렇게 승인 요청하고 인가 요청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법적 민원인데 그 법적 민원은 서식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질의 민원, 뭘 질의한다든지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안 해주면은 상급기관에 또 정부 부처에 이렇게 질의를 해요. 법 해석 질의, 법령 해석 질의라든지 이게 이렇게 한 게 맞냐 하고서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질의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같은 어떤 건의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거는 전부 기타 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 민원에는 법적 민원과 질의 민원과 건의 민원과 기타 민원이 있다. 그런데 법적 민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예요. 신문고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요점 간단하게 해서 내용을 알기 좋게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 민원은 요건대로 갖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서식에 말하자면 내가 뭐 대중음식점 신고 이래갖고서 딱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상 없어요. 그거는 내 머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질의 민원이라든지 건의 민원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을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내는 민원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를 할 때는 간결해야 된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간결하면서도 처음부터 일어난 순서대로 막 앞과 뒤가 바뀌어서 뒤죽박죽하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과장들 이런 사람들을 읽어보지도 않아요. 대부분이 과장 전결이에요. 이 담당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 전결이에요. 그 다음에 팀장이 이제 담당이라고도 그러고 팀장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이제 주무관이라고 그러죠. 주무관, 팀장, 과장. 여기서 결제해서 다 끝나버려. 거의가 대부분이. 이런 일상적인 민원 어떤 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령 민원, 법적 민원은 과장이 전결이다. 그러므로 과장은 잘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제목만 보면은 그 민원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요약해서 잘 정리를 해주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민원이 있으면 이제 반드시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반드시 다 법부로 처리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처리 기간이. 보통 뭐 6일, 5일, 일주일 여기고 좀 길은 거는 14일이라 다 정해져 있어요. 민원이. 그런데 이제 질의 민원, 건의 민원 이런 거는 7일 이내에 보통 해줘야 돼요. 기타 민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한 법령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14일 정도. 또 한 번 더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 같으면은 민원 편람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보통 이렇게 처리 기간 일주일 또는 늦어도 14일 이내에 민원이 회신된다. 이것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걸 거부를 해. 반려를 해. 부적합 통보를 해. 그러니까 안 해준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그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과 관련 없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90일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이거 행정심판 가면은 질 것 같다. 왜냐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꼭 법원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재량행위에 속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정심판하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행정심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용률이 25%에서 30% 요 정도 수준이에요. 각 시도가.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으니까 행정심판 대신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돼요. 권익위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하는 게 있다. 그러면 고충민원을 언제 신청해야 되느냐? 그건 내가 다음에 기회에 고충민원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 또 고충민원을 제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반려처분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거부처분을. 응? 안 된다는 처분을 받아야지. 그게 없으면은 행정심판도 못하고 이의신청도 못하고 고충민원도 신청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요건에 잘 맞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그 민원을 검토하는 그 공무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사에 이래 의뢰도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래 작성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시간을 가끔 내서 이렇게 유튜브로 또 민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신문고 이래 한 번 올리는 거 그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머리 지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쓰다 보면은 그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해줄 것도 못 해주는 경우도 많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행정사한테 일임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신문고 민원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또 민원 성격이 어떤 건지, 그것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식으로 요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깊은 얘기,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